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중증 중의 중증, 치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제 손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난 후 뜻밖의 엄청난 복을 받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절 울음 나오게 하는 게, 왜 그랬을까 가슴 치며 후회하는 게, 어머니께서 자꾸 화장실 실수를 방바닥에고 어디고 마구 하셔서 제가 막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면서 혼을 냈거든요. 어머니, 이제 좀 죽으세요. 어머니 죽으라고요. 어머니가 얼른 죽어야 우리 가족이 살고 제가 살죠. 그렇게 시작해서 못 참겠는 날은 별의 별말을 다 내뿜었더랬죠. 그리고 나서도 살아계신 분이니 식사를 하셔야 하니까 묽게 죽을 끓이고 좋아하시는 양념게장이나 간장게장을 번갈아 올리고 나물 한두 가지로 상을 차려서 어머니 앞에 가져다 드리거든요. 어머니 아프시기 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밥상 들어 엎어버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드신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욕하며 빨리 돌아가시라고 혼낸 며느리가 차려드린 밥을 맛있게 드세요. 그거 드시는 거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더라고요. 못 먹고 살고 없이 살았던 분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정말 풍족하게 평생을 사셔놓고 왜 그렇게 먹는 거에 집착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곱기가 새색시같이 조용하시고 남에게 피해주는 거 싫어하시는 성격의 시모님께서는 찾아올 거라 상상도 못했던 병,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고 나을 길이 없어 더 야속한 게 치매입니다. 어머님 이야기부터 시작하다 보니 제 소개도 안 드렸네요. 저는 올해 57살 된 여성이에요. 남편과 저는 1살 차이입니다. 제가 연상이죠. 시어머님은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연상이라는 이유였고, 여자가 여자다운 맛은 하나도 없고 무슨 놈의 여자 덩치가 상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시아버지보다 7살이 아래셨는데 시어머님 친정은 별단 군인, 장군이 둘이나 배출된 집안이셨고 시아버지도 투스타, 사단장까지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절 못마땅해 하신 건 목소리도 크고 시끄럽고 알가닥같이 농담하기를 즐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아버님이 절 마음에 두고 꼭 찍어서 며느리 삼으셨으니 남편 말을 하늘같이 여기던 시어머님은 허락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동기였거든요. 남편은 7살에 학교를 들어와서 제가 1살 많은 거죠. 친구들과 다 같이 우르르 몰려서 남편 집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장군님 집답게 정원이 딸린 남편 집은 모여서 술파티하기 좋았으니까요. 늘 명랑쾌활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저를 유난히 예뻐하신 시아버지께서 적극 밀어주셔서 우리 부부는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버님은 사단장답게 남성적인 기질이 강하셨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 아내 닮아서 완전 새색시 같으니 내 아들 같은 놈 옆에는 저런 여자가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이 크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왈가닥답게 살림은 젬병인 절 바라보시면서 옆구리에 걸레 차고 다니면서 쓸고 닦고 한평생 무릎팍에 구멍나게 살림한 네 어머니라 평생 살다가 널 보니 참 재미있구나. 덜렁덜렁 방바닥 걸레질 하는 모습을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절 귀여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한 걸레질을 다시 하시면 여보, 당신 그러다 그 예쁜 무릎 나가. 내가 대신 해줄게. 아이디 걸레 내놔. 하시면서 며느리 예뻐하는 것만큼 자기 아내도 귀하게 여기셨던 제 시아버지는 우리 집에선 하늘과 같은 존재셨죠. 적고 보니 아버님이 너무 그립네요. 그 시절로 다시 한번 시부모님 밑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던 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남은 인생에서 몇 년 후딱 떼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혼할 부모님 밑에서 살았는데 딸 셋을 내리놓고 눈치를 자꾸 보는 저를 바라보기 안타까우셨는지 시아버지께서 분가를 시켜주시더군요. 결혼 8년 만에 분가를 한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들 그렇듯 아이 셋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무리 시댁이 한가하게 빵빵해도 재벌이 아닌 이상 다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남편은 열심히 직장을 다녔습니다. 남편 직장이 대기업 계열사라서 먹고 살 만큼 벌어다 주었기 때문에 전 살림만 했죠.
어머님이 절 여자답지 못하다고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도 절 예뻐해 주시는 아버님이 계셨고, 우리 가족은 모두 남들 사는 것만큼 딱 그 정도만 지지고 볶고 시어머님과 작은 마찰도 있어가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집 풍파의 시작은 아버님이 비리 문제에 엮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저희 가정이 드러날까 우려되어 적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군인에겐 명예가 최고죠. 얼마만큼의 잘못을 떠나 일단 명예롭지 못한 일에 휩싸이게 되면 그 느끼는 모욕감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제 남편도 회사에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 못해도 계열사 사장까지는 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늘 밝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자식 앞길 망친 아비라는 그 비통함 때문인지 시아버님은 뇌출혈을 일으키셔서 쓰러지신 후 3일도 안 되어 바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시댁에 간 일이 기억나네요. 군복을 벗으시고 이틀 지난 아버님이 정원에서 풀을 뽑으시기에 저는 저의 68kg의 거구를 아버님의 63kg 옆에 풀썩 다리 뻗고 앉으면서 아유, 비리비리 몸도 약한데 앉아야지 라고 했더니 아버님 한없이 쓸쓸한 얼굴이셨다가 벼랑간 빵 터지시더니 대굴대굴 구르시면서 한참을 웃으시더군요. 일단 아버님을 웃겨드린 건 성공했다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아가 너 때문에 나 참 많이 웃고 행복했었다 하셨던 게 아버님과 마지막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버님은 일평생을 거치는 동안 아내, 즉 제 시어머니를 아기같이 곱게 대하셨더랬죠. 우리 아버님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아기같이 대하셨는지 일화가 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몇 년에 한 번씩 심하게 토사광란을 하시는 게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시집와서 시집살이가 고돼서 그런가 신혼 초에 밤새 토사광란에 시달리고 일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신랑이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등에 업고 정원을 내내 도시더래요. 배병아 나가라 나가라 아기 달래는 목소리로 그렇게요. 그런데 웃긴 게 꼭 그렇게 하고 나면 시어머니가 말끔히 나으시더라는 거죠. 어머님은 아버님 우산 아래에서 아버님 울타리 안에서 세상 풍파는 일절 모르고 평생토록 헤헤거리면서 정말 집안일뿐이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기둥인 어머님의 우주인 아버님이 사라졌으니 그 충격이 오죽하셨을까요? 거기다가 비리척결이란 차원에서 재산도 모두 사회에 환원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아는 한 아버님은 군에 재직하는 동안 청렴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했던 어머님의 충격이 2배셨겠죠. 치매는 초기부터 천천히 진행된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냥 한 번에 오신 경우입니다. 어머님의 치매 증상을 눈치챈 건 저희 집 늦둥이 6살 막내와 과자 가지고 싸우시는 걸 보고 나서였어요. 막내 또한 평소와 너무 다르게 할머니가 손에 든 과자를 뺏어서 자신의 입에 넣는 모습이 무서웠겠죠. 할머니 왜 그래? 왜 내 과자를 왜 할머니가 가져가? 하면서 우니까 갑자기 감정이 폭발을 하셔서 우는 게 듣기 싫다고 엉덩이에 맴매를 하시더군요. 아유 연연 할머니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할머니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언행이셨습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라도 때리는 거 아니라고 저희 부부에게 가르치셨던 분이 시어머니시거든요. 하물며 욕이라뇨. 시어머니는 이미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었던 거예요. 제 남편은 영화 관련 사업을 하는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의 기획실로 이직한 상태였고 우리도 달라진 환경에 신경 쓰느라 더 빨리 눈치채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즈음 남편이 유난히 제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제가 힘든 때였거든요. 물론 아버님도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시고 최고 기업의 계열사 사장까지 되리라 자신했던 사람이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으로 옮겼으니 자기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도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워낙에 어머님을 닮아 새색시같이 얌전한 사람이었고 식사도 소식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즈음 더 심해진 거예요. 새로운 반찬을 해줘도 젓가락으로 밀면서 깨작깨작. 급기야는
사람 먹을 것 좀 만들어라. 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이상 음식 투정을 줄기차게 하면서 음식을 깰짝대는데 매사 허허 넘기고 웬만하면 화를 안 내던 저도 벌컥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집밥 먹기 싫으면 나가서 먹고 들어오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상대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음식 가지고 오래도록 그러는 건 정말 짜증이 났거든요. 그렇게 남편하고 서로 예민하게 대하던 때 시어머님 치매를 알아챘고 우리는 시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오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신혼 초에도 무슨 일로 기분이 언짢다가도 자신과 기질이 비슷한 어머니만 뵈면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시어머님이 워낙에 얌전하시고 단아하시니까 주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으셨던 거죠. 사실 그런 거 아니라도 배우자가 밉다가도 자기의 부모에게 잘하면 풀어주고 참아주고 하는 게 있게 되니까 곰도 따내는 재주 부리더라고 시어머니 힘을 빌리고자 머리를 쓴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은 잠시. 시어머님을 모셔온 지 반년도 안 돼요. 어머님의 치매 때문에 전 다른 생각 같은 건 들지도 않았고 오직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죄인가 이 생각만 왼수같이 씹었습니다. 어머니 오시고 얼마 후 삼복더위가 시작되었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푹푹 찌는 그 여름에 방문을 꽉 닫고 계셔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부자리를 그냥 각을 0.1mm도 안 틀리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맞추고 계시더군요. 단아하시고 얌전하시고 자식들에게조차 맨 얼굴 안 보이시던 분이 그 여름에 땀을 비 오듯 바닥에 뚝뚝 흘리시면서 그러고 계신데 무슨 섬뜩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입을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시아버지가 별 2개짜리 장군인데 그 한 사람이 이부자리도 제대로 각 맞추게 안 해놓으면 쓰겠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한창 살림 이룩하며 사실 대로 착각하시는 거겠죠. 자세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국방부 장관 빼고 아무리 사단장이라고 해도 이등병부터 사단장 참모총장까지 모두 다가 자세가 나와야 한다는 군인 정신. 시아버님의 평생 그 자세대로 시어머니도 길들여 있으셨던 겁니다. 또한 시아버님 옆에서 자기 주장이라곤 일절 없이 사신 분이 황소고집으로 변하시는데 정말 절 때려잡아 먹으려고 하시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말복, 삼계탕 잡숫고 가자니까 한겨울 모피 코트를 꺼내 입으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이렇게 더운데 이 옷 절대 안 돼요. 라고 했더니 팔을 양 허리에 올리시면서 아이씨 이게 왜? 나 이 옷 입고 갈 거야.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젠 그냥 치매를 인정하고 가야 하는구나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옷 뺏으려다가 어머니께 뺨을 한 대 맞았네요. 손찌검도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절 처참하게 했습니다. 길눈이 어두워지는 건 기본이고 밤만 되면 온 집안을 배회하는 것, 급기야는 대문을 따고 집 밖으로 나가 배회하시는 것, 식탐 많아지는 것, 잡수신 거 안 잡수셨다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남편이 들어오면 제가 종일 굶겼다고 거짓말하시는 건 그냥 일상사고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믿을 수 없는 병증 때문이겠지만 날로 더욱 얼굴도 어두워지고 말도 없어지고 먹기도 잘 안 먹어서 그런지 날이 갈수록 사람이 초췌해지는 것도 어머님 치매 때문에 그런가 마음을 우울하게 했습니다. 일은 바쁜 것 같았습니다. 요즘 기획하는 일인데 로봇 영화가 어떻고 저떻고 미래엔 그 관련 주식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소리를 하지만 그냥 현재 자기 상황이 워낙에 갑갑하니 저까지 의기소침해질까봐 그렇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겠죠. 본인 자신도 그 이야기를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집안 분위기 어둡고 밥상머리에서 할 이야기가 없으니 아무 기운 없이 주저리 떠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힘들지 왜 안 힘들겠나요? 딸 셋, 치매 어머니, 아내까지 모두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가 버는 거 하나 보고 사는데요. 처음 어머니께서 이부자리 옆 방바닥에 온통 오물을 묻히셨던 날이 떠오르네요. 그때까진 가끔 실수를 하셔서 속옷만 바꿔드리고 샤워를 시켜드리면 되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미치게 싫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밥을 하려고 방에서 나왔더니 거실에 온통 냄새인 거예요. 직감을 했죠. 아, 이제 시작인가 보다. 방을 들여다보니 자기 자신도 냄새가 괴로우셨는지 옷을 다 벗어 젖히시고 발가벗고 주무시는데 온몸이고 이부자리고 뭐고 온통 방바닥이며 다 뭉개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직 창밖은 푸르딩딩 해가 뜨기 전인데 이제 시작인 그 모습 자체가 절 팔짝 뛰게 해서 전 울면서 친정으로 뛰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친정으로 뛰었어요. 도저히 그걸 치우고 닦아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친정은 저희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아파트거든요. 친정에는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무작정 뛰어들면서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엄마 어딨어? 엄마 나 미치겠어. 나 돌겠어. 친정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워낙 명랑쾌할 선머스매 같아서인지 태어날 때도 안 울었다고, 우리 딸 우는 거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제가 우는 걸 처음 보신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고 엄마는 자기 자신이 치매 시어머니 수발을 오랫동안 하셨어서인지 어떤 상황인지 단박에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절 한참 다독이시더니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가서 보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친정 안방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저를 엄마가 끌어내서 집에 갔더니 일요일이라 남편은 아직 안 깨 있었어요. 아이들도 자고 친정엄마는 무슨 죄로 자기보다 3살 어린 자기의 사부인을 이불을 다 걷어서 욕조에 담으신 후 바지를 걷어 올리고 자기가 허리 굽혀 빠시더군요. 우선 이거 당장 냄새나는 것부터 급하게 빨아내고 네 시어머니 씻겨드리자. 시어머니 씻겨드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김서방하고 애들 깨기 전에 얼른 방부터 치워. 그렇게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시작된 시어머니의 치매와 본격적인 씨름이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 하시는 거 다 거치면서 가는 와중에 하루는 남편이 퇴근 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방부터 들렸는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어머니, 아무리 아프셔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하셔야 할 말이 있어요. 하는데 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 어머니 방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봐봐 애비야. 이거 지갑 좀 봐라. 지갑에 분명 10,000원짜리 10개가 있었단 말이다. 근데 쟤만 들어왔다 나가면 꼭 한 장씩 없어진다니까. 이거 봐. 9장이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와중에도 혹시나 하고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는커녕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당연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지갑에 있는 지폐, 그리고 집안에 있는 지폐란 지폐는 모두 다 뒤져서 가지고 나가셔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걸 경비 아저씨가 알려주신 후부터 저희는 집안에 지폐를 안 두거든요. 아마도 아버님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기셨던 게죠. 뇌물받은 군인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증세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저희 부부 자는 방도 들여다보는 지경까지 가셨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방문은 안 잠그고 잤는데 어느 날 자다가 느낌이 쎄해서 방문 쪽을 보니 캄캄한 거실에서 방문을 5cm 정도 열고 쪼그리고 앉으셔서 방 안을 들여다보는 눈의 흰자위를 보고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턴 제가 죽을 것 같더군요. 저도 약이 없이 잠 못 드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잠잘 때 각자인 거 외에 하루 24시간 붙어서 간호하다 보니 가장 힘든 건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24시간 붙어서 계속 돌보느라 실제로 들어가는 힘이나 정서적 스트레스보다 그게 별거 아니라도 사람과 사람이 24시간 함께 하다 보면, 내 새끼, 갓난쟁이 내 새끼를 돌보면서 24시간 전혀 교대 없이 같이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사람을 아주 정신적으로 고갈시키는 겁니다. 그 고비들, 딸들 셋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네요. 저 말고 남편에게요. 그날도 종일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느라 피곤한데 남편이 또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눈엔 어머니만 사람이냐? 늘 속이 불편한 사람한테 자극적인 김치찌개가 웬 말이냐고. 나도 좀 먹게끔 해주라고. 뭘 그래요. 상에 이거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계란말이, 두부김치찌개, 총각무, 코다리 무침. 이 상황에서 나보고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먹기 싫은 간도요. 걔나 줘버리게.
하면서 코다리 무침 접시를 들어다가 개수대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걸 보던 남편이 식탁을 확 일어나면서 지금 이게 어따 대고 하는 짓거리야? 라고 하더군요. 같이 밥 먹던 딸들 셋은 놀라서 얼음이 되고 남편은 뭔지 모를 울분이 쌓이는지 갑자기 두 주먹을 쥐고 거실 한가운데로 나가 주먹을 허공에 올리면서 동물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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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5분을 집이 떠나가라 동물이 우는 것 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딸 셋이 모두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집안엔 맨 자기만 바라보는 여자들 5분, 게다가 어머니는 중증 치매, 가장은 자기 하나. 그런 무서운 책임감 같은 게 남편으로 하여금 그런 울음을 울게 했을 겁니다. 한 5분 그러더니 자기도 기진맥진하는지 거실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큰딸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 깔고 둘째 딸은 지 아빠를 부축하듯 껴안고 방으로 옮기고 막내딸은 아빠가 방에 누우니 양말 벗겨 발을 조물락거려주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딸년 셋이 모조리 들러붙어 지 아빠를 조물락조물락 마사지를 해주고 온갖 애교를 떨더군요. 우리 아빠 화이팅! 엄마 왕재수! 엄마가 아까 한 그 행동 그거 저도 아주 기분 나빴어요. 그게 뭐야 그게. 아빠 엄마 천벌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먹는 음식을 버리는 건 죄라고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날 남편은 큰딸이 주방으로 나와 끓여서 들어간 잣죽으로 저녁을 먹고 그 밤 내내 딸들의 발 마사지를 받으며 기분을 풀더군요. 아유 시원하다. 이런 맛에 딸들 키우는 거지. 막둥 아빠 오른발도 오른발 받아. 저는 속으로 아유 인간아 딸들은 그렇게 예쁘고 좋냐. 그런 딸들 낳아준 게 나다. 으스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 기분이 풀린 게 확실한 게 아침에 멀쩡한 얼굴로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제게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시자고요. 앞으로 더욱 힘들 일만 남았는데 어머님은 몸은 너무 건강하시고 드시는 양도 우리 못지않게 많이 드시는데 당신이 24시간 어머니께 붙어있는 것도 사람으로 할 노릇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 차라리 이쯤에서 손을 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두 번은 사양을 해야 했을까요? 여보, 그래도 원래 결심했던 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자. 얼마나 사시겠어. 이렇게 말이죠. 아니요, 저는 이제야 나도 살 길이 열리는구나 싶었으니까요. 하루에 서너 번씩 목욕시켜드려야 하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징징거릴 때마다 엄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부모인데 당연히 해야지. 저 정도가 뭐가 힘들어? 그렇게 교만을 떨었으니까요. 치매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공감 못했던 죄를 받는 것일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직접 당하지 않고 혹은 느끼지 않고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에 병이 다 생기더라니까요. 불안증, 두근거림은 기본이고요. 심장이 떨리는 병은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2해가 흘렀는데도 아직도 완쾌를 못하고 지금도 두근거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억정이 무너지던 그때 남편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자고 하는데 구세주 같았습니다. 전 남편이 며칠간 알아본 요양원 중에서 가장 자연 환경이 좋은 한 군데를 택했고 남편과 같이 가보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차를 안 가지고 갔어요. 전날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곤하다고 차를 놓고 가자고 하더군요. 경기도 한적한 마을. 버스에서 내려서 요양원까지는 20분을 숲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야 했는데 그날따라 가을치고는 늦더위가 심해서 땀이 등까지 흠뻑 젖는 거예요. 남편도 더운지 와이셔츠가 등 쪽이며 붙었더군요. 도중에 둘이 바위에 나란히 앉아서 땀을 식히는데 눈앞에 약수터가 보이는 거예요. 갈증이 났는데 잘됐다 싶어서 다가가니 약수물 옆에는 바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웬 옛날식 뾰얀 사기 그릇이 있는 거예요. 어찌나 정감 있고 옛날 생각나게 하는 그릇인지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울컥 눈물이 솟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딸만 셋인데
딸을 셋 낳을 동안 친정에서 몸조리한 게 아니라 그대로 시댁에서 몸조리를 했습니다. 딸만 낳았어도 저 혼자 눈치를 본 거지. 시어른들은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을 대하듯 해주셨죠. 특히 우리 친정엄마가 새로운 손녀가 태어날 때마다 찾아오셔서 친정으로 보내라고 읍수하듯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애가 딸만 낳아서 죄만스러워요 사돈 이라고 하니까 사돈 그런 섭섭한 말씀 마세요. 사돈도 딸 저도 딸입니다. 딸이면 어때요? 우리 집안 귀한 핏줄인데. 전 남들 10손자 데려다 준다 해도 우리 소녀들하고 안 바꿉니다. 라고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딸들을 병원에서 낳아 집으로 데려올 때마다 새벽에 약수터에서 천물 떠온 걸 흰사기 대접에다가 받아서 절 제일 먼저 먹게 하셨습니다. 그 물로 미역국도 끓이시고요. 그 물로 제 꼬리곰탕을 정성스레 끓이시고 참으로 저 제 딸들을 보물보다 더 귀하게 대해주신 분이 저희 시부모님이십니다. 시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귀함을 아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저희가 조금 힘들다고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한 남편과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그 약수터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정원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아가야, 너 때문에 나 참 행복했었다.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라도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드릴 수는 없다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남편을 돌아보니 햇살 속에서 남편을 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얼굴이 반쪽이 되어 눈자위도 까맣게 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죠. 전 남편의 까칠해진 얼굴에다가 대고 제 원래 성격대로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 집에 갑시다. 남편은 제게서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날개 돋친 듯 일어나 절 따라오더군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안 보내기로 결정해서 그런가 남편은 갑자기 사람이 뭔가 좀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들떠 보이기도 하는 거였어요. 자기 엄마가 집에 계시니 좋아서였을까요? 아이고, 자기 입으로 요양원 보내드리자고 하더니 내가 진짜로 보내드렸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집에서 저녁 잘 먹고는 음식물 쓰레기 버릴 겸 이 앞에 닭집에 친구가 잠깐 와서 나오라고 해서 친구 좀 만나고 들어온다며 패딩 잠바 하나를 걸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녁 다 먹고 이 시간에 무슨 닭이냐며 얼른 할 말만 끝내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걸 끝으로 연락 두절이었어요. 왜냐하면 폰을 두고 나갔거든요. 폰 왜 안 들고 나가냐고 했더니 씩 웃으면서 금방 들어올 건데 뭐 라고 했거든요. 하룻밤 정도야 같이 술 마신 친구랑 어디서 쓰러져 잘 수도 있으니 그 밤은 기다렸습니다.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요. 그런데 출근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더군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급한 마음에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배우자분 같은 경우엔 결혼도 했고 성인이라서 실종 접수가 안 됩니다. 핸드폰도 일부러 두고 나가신 것 같은 이 경우에는 가출 신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인은 실종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경찰의 말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행여나 연락이 올까 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가 그냥 스마트폰 뱅킹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서 어제 저녁에 10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른 남편 폰으로 뱅킹에 들어가 보았어요. 10억이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한테 돈을 송금해주기 하루 전에 은행에서 자기 스스로 입금했더군요. 경찰들 말대로 100% 가출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나? 도대체 이 10억은 어디서 난 걸까? 한참 주식 이야기를 하더니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들였나? 너무나 많은 의문에 답답해서 시달릴 때 남편 회사 대표로부터 카톡이 오더군요. 실종 신고가 5년이라고 하니 모든 답답함 참고서 하시면 좋은 날 있으시리라 기대합니다. 갑자기 웬 친절인가 화가 났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남편 회사 사람들은 무정아리만치 무심하고 태연한 태도로 그냥 집에 치매 노모가 계셔서 힘들다는 이야기만 가끔 하셨을 뿐이라고, 이렇게 가출까지 할 정도로 힘드신 줄 몰랐다며 그런 단순한 진술들만 했거든요.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자 이사님이 근무하신 기간은 4년이지만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급여 명세서 보내드리고 송금 드리겠습니다. 전 그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보내고 어쩌고 인사를 챙기기엔 전 이젠 너무 팍팍해져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가출한 사실보다 사실 딸 셋 시집 보내야 하는데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애들을 데리고 살게 막막한 상황에서 10억이라는 돈은 우스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당장에 제 눈앞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리는 중증 치매 시어머니가 계시고 딸 셋이 모두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가출한 게 분명해 보이는 남편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전 총 11억의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 그것부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제 노후연금, 적금, 애들하고 생활비, 애들 교육비, 애들 결혼비용, 막내를 시집 보내고 나면 얼추 맞겠다고 계산이 되더군요. 사람이란 게 막판에 몰리니까 시어머님을 내가 끝까지 모셔야겠다는 엉뚱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 없이 사는 시집, 그것도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산 그 시간들, 입이 있으니 여기다가 차마 다 못 적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자는 방 안을 들어오시는 건 이제 이력이 나서 참겠는데 급기야는 제 바지를 벗겨서 시모님 방 한쪽에 쌓아둔 기저귀를 채워주시는 사태까지 온 거예요. 자는데 누가 제 몸을 만지는 기분에 놀라서 일어나니 시모님이 제게 기저귀를 채워주시려고 용을 쓰시는 거예요. 어찌나 놀랐던지 그날 이후로 며칠 심장 두근거리는 증상에 시달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선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리더군요. 흉통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가슴 한가운데를 쪼이는데 거의 악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어머니한테 시달리느라 정신이 들락날락하니 제 치매도 걱정돼서 예방 차원에서 치매약을 먹기 시작한 게 1년쯤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입원해서도 오래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입원 치료가 아닌 퇴원 치료를 강행한 건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5일 만에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물론 딸 셋이 지성껏 보살펴 드렸겠지만 그래도 제 손길이 아니니까요. 전 점점 아파지고 어머니는 점점 심해지고 그래도 참는 수밖에 없었죠. 가시밭길이라도 참아야지 어쩌겠나요. 어머니 뵈니 눈물이 나와서 전 펄썩 다리 뻗고 어머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아휴, 비리비리 몸도 약한데 앉기라도 해야지 라고 했더니 정신이 들락하시는 중에도 웃기신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처럼 빵 터지셔서 대굴대굴 구르시다가 아이고 어떻게 여자가 저러고 앉을까 라고 흉을 보시더군요. 어머니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하면서 우리 둘은 마지막으로 서로 얼굴 바라보고 웃었어요. 며칠 후 버튼 손잡이를 다 뽑아둔 카스를 도대체 어떻게 키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잠깐 병원 다녀온 사이에 집에 불을 낼 뻔한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목을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다가 갑자기 해결책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였어요. 죽지도 살지도 못해 어머니를 부여잡고 살아왔는데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남편이 사용하던 혁대를 찾아와 어머니의 허리를 붙잡고 베란다로 끌고 갔습니다. 안 끌려오시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와 제 허리를 연결하기 전에 베란다 창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둘이 같이 죽어요. 어머니랑 나랑 깔끔하게 죽으면 애들 셋이 편해. 어머니 죽어. 어머니부터 죽어.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갈게. 어머니 나 믿지? 못 믿어? 그럼 우리 같이 껴안고 뛰어내릴까? 시어머니를 베란다 창으로 올리려는데 노인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시는지 안 올라가시려고 버팅기시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보시더니
아가, 너 때문에 행복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어머니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는지 그날 저녁 내내 온몸을 떠시더군요. 시어머니를 아기처럼 품에 안고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라고 연신 중얼거리면서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제가 병원 다녀온 사이 뭘 잘못 잡수셨는지 어머님은 처녀 때 그리고 신혼 초에 자주 하셨다는 그 토사광란을 하시는 거예요. 119 불러서 응급실을 갔는데 장염 증상이라면서 장염 주사만 놓아주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온 전 칭얼대시는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온 집안을 뱅뱅 돌았어요. 시아버지가 하시던 그대로요. 시어머니는 제 등에서 잠드시면서 대답을 하시더군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좋아해요. 언니 행복해요. 언니 미안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어머니는 토사광란으로 그날 새벽 제 등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지만 치매 앓는 와중에 해달라고 요구하시던 거 다 해드리지 못한 거, 막 혼내드린 거, 그런 게 회한으로 남더군요. 시어머님 장례는 수목장으로 치루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1년 4개월이 지나고 큰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20대인데 요즘은 다들 30 넘어, 아니 40에 하던데 취직한 지 2년 된 아이가 무슨 결혼이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또 생각이 유달리 깊은 게 남자 없는 우리 집엔 든든한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 신랑감이 키도 크고 덩치도 좋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그 정도 체격의 신랑을 데리고 오면 그 누구도 남자 없는 집이라고 우리 집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큰애 마음씀이 그럴듯하고 워낙에 제 앞가림 잘하는 애라 믿음이 갔습니다. 물론 사윗감이 마음에 든 건 당연하고요. 어머님,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이라서 제발 하나라도 다른 집 빠져나가라 고사를 지낼 지경이에요. 사윗감이 서글서글하고 부침성이 있더군요. 처음 인사 온 날 미리 양념해둔 갈비를 굽는데 느닷없이 거실에 가서 드러눕더니 혼자서 윗몸 일으키기를 1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님, 이게 바로 장모님께 바치는 고기 세레머니입니다. 라고 하는데 유머 좋아하는 저는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이가 저와 많이 비슷하잖아요. 덩치도 크고 웃기는 소리 잘하고요. 우리 집도 이젠 평범한 중산층, 사이 집도 보아하니 중산층, 평범한 지역의 평범한 예식장을 빌려서 혼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사돈들도 온화해 보이시고 뭐 하나 걸리는 거 없는 혼사였어요. 혼사 준비하면서 하나 가슴 아팠던 건 남편의 가출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남편 생각을 안 했냐고요? 안 했을까요? 숨막히게 달려오느라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뿐. 집 나가서 행방도 모르는 남자를 잇는 아내는 아내가 아니죠. 그리고 부조를 받기 위해서기보다는 남편 없는데도 저희 집과 끈을 안 놓고 계속 연락 주시던, 그래서 시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찾아와 주신 고마운 남편 회사분들, 그리고 남편 친구들, 남편 쪽 친척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가출한 지 5년이 되니까 실종 신고도 해야 했고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앞에다가 미리 적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여자가 있었겠거니 짐작을 했습니다. 늘 음식 타박을 하고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잠자리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결혼 준비 때도 지 아버지 이야기를 입 밖에도 안 꺼내더군요. 그렇게 남편 없이 이루어진 결혼식이었고 결혼식 아침에 딸의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를 타고 미용실로 이동하는데 웬 롤스로이스가 저희 차를 쫓아온다고 운전하는 딸이 백미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딸, 막내딸도 뒤를 돌아보고 저도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차는 정말 멋지더라고요. 저 차가 우리를 쫓아올 리는 없고 괜히 비싼 차 긁힐까 무서워 차선 양보해주라고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럴 것도 없이 3분 거리 앞이 미용실이었으니까 딸은 속도 유지하면서 가더군요.
우리 차가 미용실 앞 주차장에 서니 그 차도 따라서는 거예요. 미리 와 있던 사이가 제게 인사를 하려고 나오는데 뒷차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제 남편이 내리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고 전 이 상황이 얼떨떨했습니다. 두근거리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런 감정들은 하나도 없이 딱 하나. 다만 내 딸이 혼자서 식장에 입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신수가 훤하더군요. 어떤 년하고 5년간 살아서 저렇게 신수가 훤한지는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전 우선 예식을 치르고 이야기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급하게 사돈들께 남편을 인사시키고 남편을 본 우리 쪽 손님들의 술렁거림도 어느 사이 잠잠해지고 엄숙하고 아름답게 식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편 손을 잡고 들어가는 딸을 보는데 시부모님 생각에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아마도 남편이 돌아와서 어리광 부리느라 그런 거겠죠. 식을 무사히 치르고 애들 공항은 우리 부부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당시 췌장암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랬어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으로 알게 되었다는데 워낙 초음파로 보면 잘 안 보이는 게 췌장이라네요. 남편은 배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방이 많으면 췌장이 깊이 들어가 초음파가 더 잘 못 들어서 건강검진을 매해 했어도 발견하지 못했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잘 못 먹고 살이 빠진 거고 몸이 아프니까 음식 타박도 심하고 짜증을 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있는데 자기 발병까지 알리지 못했고 가장의 무게는 무게대로 혼자 죽자 사자 고민하다가 그날 그렇게 짐승 같은 울음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내서 온 며칠 후 뜻밖에도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암 진단을 내려준 병원 교수님께 들은 거예요. 남편이 앓는 췌장암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였고 표적 치료가 없던 시절과는 달라서 변이가 생긴 특정 유전자만을 공격해 암의 근원을 차단하는 약물, 즉 신약을 개발 중이었다네요. 거기에 바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크니까 금액이 컸답니다. 5년 기한이었으니까 더 컸죠. 그러니까 췌장암이지만 비수술로 다가가는 거고 약물 시험을 지원한 남편은 이러나 저러나 세상 떠날 목숨, 가족들에게 돈이라도 남겨주자 하고 지원을 한 거래요. 혹시나 신약 개발이 성공하면 그에 따르는 돈도 있을 테고 남편의 입장에선 충분히 모험을 걸만했던 겁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신약 개발에 참여하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낭보가 날아들었으니 남편의 주식이 대박을 찬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최근에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이 나온 영화 정의 아시나요? 넷플릭스 하루 만에 1위라면서요. 바로 AI 로봇이요. 남편이 당시 제게 AI 로봇 관련 주식 어쩌고 이야기한 게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근래 몇 년 사이 AI 개발에 속도감이 붙잖아요. 틀림없었던 거죠. 남편이 영화 관련 회사에 있다 보니 정보가 빨랐고 그렇게 투자한 주식이 대박을 친 거죠. 남편은 임상시험도 끝나고 주식도 터졌고 이제 돌아가야지 했는데 마침 큰딸 결혼 소식을 회사로부터 전해 들었던 거예요. 회사에선 알고 있었다는 소리죠. 이 신약 개발은 정말 개발자의 친부모님도 몰라야 하는 일이라서 다만 임상시험에 참여한다는 기본적인 것만 회사에 알리고 미국으로 갔던 겁니다. 남편은 저의 인성을 아니까 제가 중간에 자기 어머니를 버리거나 할 사람 아닌 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네요. 내가 당신을 몰라. 치매 광풍 할머니의 할머니가 와봐라. 당신이 나 없는데 어머니를 버릴 일이 있나? 이 말을 하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머리칼이며 얼굴이며 살들을 모조리 쥐어뜯고 싶었으나 공항에 도착해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제 통장에 바로 47억을 쏴주는데 화를 낼 수가 있어야지 말입니다. 남편이 돌아오고 얼마 후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작은 영화사를 차린다고 설치기에 47억을 도로 가지고 나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작두 2개를 겹쳐 그 위에서 춤을 춘다는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에게 찾아갔죠. 무당은 제가 엉덩이를 닿기도 전에 아하이 할매 누구야?
에? 아줌마 등에 업힌 할매 누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의 등판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곤 제가 온 이유를 듣더니 아줌마 내가 알려줄까? 당신 시엄마가 당신 등에 지금 찰싹 달라붙어 있어. 아주 꽉 당신 목을 움켜쥐고 있네. 당신이고 당신 남편이고 앞으로 살면서 허방에 빠질 일은 없을 거야. 저 시애미가 들러붙어 있는 한. 라고 하고는 밥 먹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지 치아를 혀로 싹 훑다가 말고 아유 좋겠소. 인생길 가다가 구정물에 빠질 일 생겨도 시애미가 당신 고개 젖혀 방향을 바른 대로 잡아줄 테니까. 아, 도대체 저 시애미 생전에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아, 무조건 해. 지금 가진 돈 100배로 대박나. 구독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아, 그럼 4,700억이 아니 4,700억이 생긴다는 소리일까요? 아, 아리까리합니다. 4,700억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시어머님이 제 등에서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님이 제 등에 붙어서 제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아, 시어머님은 아셨던 걸까요? 제 깊은 진심을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